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5% 소폭의 상승세 속에서 2,746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0.46%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895선까지 내려왔네요. 코스피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개인이 456억 원, 기관도 394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 홀로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은 1,469억 원,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1,278억 원으로 기관보다 많은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네요.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난세웅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설날 주간이었고요. 한 네. 2주, 3주 만에 보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데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사실 뭐 옛날에는 우리 뭡니까 구정 설날이 진짜 설이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띠를 말할 때도 이제 음력으로 해서 이렇게 따지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전통 명절 설이 지났으니까 올해 아마 주식시장이 좀 1월 초에 약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마 이런 어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올해 좀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시장 정말 상승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먼저 난세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독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요. 특히나 이 방송, 이 비밀번호는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코너에 이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 외국인의 맥 멈추는 증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수급 상황이 이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보인 탓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 주식시장이 코스피 경우는 아마 2,000 아주 굉장히 좋게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을 기록했는데 좀 아쉬운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거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분봉을 보더라도 거의 2,800선이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은 한 2,770선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상승 흐름을 타면은 한번 2,800선까지도 갈 수 있겠다 했는데 웬걸 외국인들이 또 매도 공세를 함으로써 지금 2,750선도 못 지켰죠. 그렇네요. 일단은 2,746으로 물론 전일 대비는 이제 플러스로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2,750선을
돌파를 못했는데 아마 이 원인은 아마 내일 모레가 또 옵션 만기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또 옵션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지수대에 또 포지션을 구축한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또 풋 쪽에 많이 또 지금 비중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오랫동안 계속 저도 보지만은 외국인들이 계속 풋 쪽에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 상승세는 아마 목요일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지금 지수도 보면 차트를 보면 일단은 RSI 아직 업종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업종 차트 일봉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오면 이제 RSI가 좀 작게 보이는데 이걸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RSI가 일단은 지난번 1월 말 기점이라 가지고 지금 저수지에서 탈피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가 오를 때 이게 항상 뭡니까? V자로 오른 게 아니라 한번 올랐다가 좀 다시 꺾였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 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은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또 한 번 하락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쌍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탄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가 또 현금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이신데요. 네, 이렇게 주식왕 한 줄평 외국인의 매못 추는 증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보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사실 감진 종목이었죠. 근데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상장이 됐을 때 우리 가격이 얼마냐면은 고가가 59만 원이었거든요. 네. 59만 원을 찍고서 이제 그날 45만 원대까지 맞습니다. 밀렸죠. 밀렸다가 그러니까 종가는 이제 그래도 50만 원을 유지했는데 그 뒤로 또 계속 빠져가지고 44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계속 3일 연속 상승하고 오늘도 이제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거의 아마 59만 원에 근접하는 데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57만 7천 원에서 무너지면서 이때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 또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이 됐지만 오늘 좀 더 그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졌으면은 제가 볼 때는 60만 원 선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다시 주춤하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또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들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거의 다 파는 것 같고 기관들은 지금 보호S 때문에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들의 전략은 지금 밀렸을 때 아마 바닥에서 많이 샀고 아마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평균 단가보다는 많이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올리고 나서 일단은 또 기관들 좀 매도에 동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시총 지금 이 종목이 오늘 하락함으로써 지수 자체가 좀 밀렸지만 네. 아마 또 그 이후에 어떤 뭐 실적 오늘 발표도 했지만은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향후에도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관심 종목이고 또 MSCI에 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또 패시브 자금도 또 유입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이런 아마 50만 원대 이상에서 아니면 60만 원 이 사이에서 아마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수급을 일단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오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적었죠. 전체적으로 오늘 네. 오전만 해도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 종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서도 차익은 거래는 순매수지만 비차익에 있어서는 순매도다. 그래서 보면 차익은 선물하고 같이 파생하고 연계된 매매가 차익 거래고 비차익은 순수한 이제 주식만의 매매인데 역시 비차익이 이게 순매도로 봐서는 아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서 일단은 매도를 일관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이 오르는데 어떤 제약 요건이 되었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외국인들 아시겠지만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지금 순매도를 보였지만 또 선물에서는 순매수를 보였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 규모가 거의 5조 원 없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3월이면 만기니까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아마 과연 이 5조 원이라는 어떤 선물의 매도 이런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또 변화가 될지 여기서 좀 줄어들지 아니면 다시 늘어날지. 그래서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만큼 또 하락 장세가 예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줄어든다라면 점차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연초에 1월 달에 벌써 증권사들의 올해 지수 예측이 전부 틀렸죠. 네. 지금 뭐 바닥이 뭐 2,580이다, 50, 60이다 그랬는데 거의 뭐 밑에까지 갔다가 내려갔죠. 반등하는 모습. 네. 오늘은 또 보니까 뭐 2,500도 버겁다 이런 또 레포트 나왔는데 네. 어쨌든 간에 항상 보면은 우리 어널리스트의 예측대로 안 가는 게 주식이고 주식의 IQ가 뭐 1000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측하는 자체가 전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래도 좀 확률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신의 경우에는 네. 뭐 코스닥에서 또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네. 아마 투신은 쪽 코스닥 쪽으로 좀 한번 매기가 물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평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지금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코너에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분석 자료를 또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뭐 지난주 1월 말에 네. 우리 설 연휴 때문에 아마 우리 지금 자료 자체가 조금 이렇게 분량이 좀 늘었어요. 보시면은 네. 이제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2주간의 분량이 네, 2주간이지만 뭐 실제로 뭐 거래일은 얼마 안 지난주에는 되니까. 거래일이 이틀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월 24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에서 매수한 종목은 일단 셀트리온, 농심, 두산종업, KT라는 종목인데 이제 KT는 아시다시피 이제 방어주죠. 네. 방어주고 이제 뭐 배당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KT의 아마 통신주, 우리 이동통신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아마 KT가 좀 현재로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농심 보면 이제 요새 농심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네.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그 라면 가격 인상 신었던 오뚜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삼양식품이라든가 이제 농심 이런 데 영향을 받은데 농심이 그래도 꾸준히 지금 매출이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농심은 이제 한계가 이제 중국 범인이죠. 중국에 있어서 어떤 매출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가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 농심은 꾸준히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계속 뭐 분식 얘기 나오면서 계속 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는 뭐 공매도라든가 어떤 파생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일단은 뭐 매출 오르면 팔고 또 매출 빠지면 사고 그래가지고 계속 결국에는 이제 샀다 팔았다를 이제 반복하는 그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날은 뭐 매도하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다음에 25일 날은 하이닉스, 넷마블, SD 바이오 센서. 그래서 사실 SD 바이오 센서가 핫한 종목이죠. 네, 사실 뭐 요즘 지금 핫하죠. 오미크론 환자가 뭐 3만 명 이렇게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자기 진단 키트 해가지고 계속 이 종목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 진단 키트 때문에 또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죠. 어딘지 아세요? 휴마시스나 요즘 많지 않습니까? 엉뚱하게도 이제 수젠텍도 지금 나왔고요. 이게 물동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수혜를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화물 운송에 있어서 아마 SD 바이오셀이 진단 키트가 워낙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대한항공이 실적이 굉장히 또 좀 좋아지는 이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최근에 같고요. 좀 상승세가 네, 두드러졌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넷마블, 하이닉스에서 이제 넷마블 게임주들이 이제 서서히 또 매수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분석한 자료가 게임주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하기로 했는데 맞습니다. 워낙 했는데. 지난주에 그 대신증권이가 자료를 워낙 그 거의 90페이지 자료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주말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할 텐데 아마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는 이제 카톡방에다가 저희 그 무료방에다가 주말에 제가 화요일날 방송한 거 미리 올리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이제 발췌해서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게임즈에 대해서 뭐 용어서부터 쭉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탑픽이 이제 컴투스였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도 제가 미리 이제 주말에 말씀드렸는데 컴투스 주가 흐름이 또 어제 오늘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게임주들과 왜 오르는지도 오늘 제가 이따가 2부 시간에 자세하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정보는 역시 이제 기아, 현대차, 삼성전기, 삼성전자인데 지금 이제 기아, 현대차의 경우에 뭡니까?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IPO가 무산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 구조 개선 이쪽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자동차들이 또 그동안에 좀 작년에도 좋게 상승했다가 다시 요새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관건은 이제 어떤 생산량인데 과연 자동차, 반도체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히 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캐션 마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네. 되면서 지금 기아, 현대차에 대해서는 계속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어떤 매도세가 멈추기 전까지는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또 하락세가 계속 깊어지면은 또 여기서 또 매수하면 단기적으로도 단타 기회가 나오니까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단타를 뭐 일반 개별 종목보다는 이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히려 단타를 하기가 또 쉬우니까 아마 대형주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일 날은 SD 바이오센서 역시 매수했고요. 셀티리온, HMM. HMM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운송주들을 이제 네. 해운주들을 무시 못하는 게 지금 BDI 지수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BDI 지수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거는 벌크선이고 네. 사실 근데 HMM이라 이런 큰 회사들은 뭡니까 그 상의 그 운임 지수가 있거든요. SCI. 네. 그래서 그게 보면은 지금 5천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업종도 우리가 해운 업종들도 우리가 무시를 못한다 해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또 이런 해운주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매도한 종목 역시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기아, LG이노텍. 그래서 그동안에 뭐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이 좀 올랐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월 27일 날은 매수한 종목은 없었어요. 그다음에 매도는 삼성전자, 바이오로리스, 카카오,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네이버 전통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 네. 1월 27일 날 많이 이제 매도한 모습인데 이제 1월 말일이었거든요.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우리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8일 날은 하이닉스, 기아를 이제 모처럼 다시 매수를 했고요. 판 종목은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 그래서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계속 또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월 달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됨으로써 이때 이제 외국인들하고 또 이날은 2월 3일은 동시에 그러니까는 이제 월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죠. 네, 2월 3일, 목요일에. 4일 날 네. 이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도한 종목은 LG전자, LD디스플레이, 삼성 SDI, SK 바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제 항공 우주 관련주들도 지금 아마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이날은 네. 좀 매도한 모습을 보였고요. 2월 4일 날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대한항공, 농심, 신한지주, 카카오페이인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항공이 SD 바이오센서의 어떤 거 물동량 때문에 네, 아마 호재를 그 겪고 지금 뭐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도 뭐 어떤 여객 수요는 없지만 지금 그래도 뭐 국내 여객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포항에 보면 그래도 여객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선은 그렇군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국제선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국제선의 문제를 이런 화물로 채우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농심 아까도 뭐 라면값 인상 얘기했지만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농심이 이 종목을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이 종목들은 반드시 담아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 뭐 카카오페이 이런 이제 금융주들은 어차피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춤추는 이런 종목이 되겠고요. 매도한 종목은 SDI, LG노태, 현대차, SD 바이오스. 이날은 이제 바이오센스를 팔아서 다시 빠졌지만 다시 또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런 진단 키트주들은 만약에 오미크론 환자가 만약에 10만 명이 만약에 우리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이쪽 또 진단 키트주들도 계속 아마 테마로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은 역시 지난주에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농심,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를 한 거 모습이 있고요. 역시 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아마 주가 어떤 흐름 자체가 당연히 좋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
하이닉스, 기아는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됐지만 SD 바이오센서는 이제 매수한 날이 훨씬 많았고 이제 기아의 경우는 일단은 매도한 날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역시 이제 매도한 종 굉장히 많았죠.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LG전자, LG노트, LG디스플레이, 삼성 SDI까지 일단 대형주를 대부분이 일단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 셀트리온은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농심은 뭐 계속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에서 아마 또 셀트리온 삼형제를 매수를 했고요. 매도는 에코프로엠,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위메이드 게임주하고 우리 콘텐츠주를 매도를 했는데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제가 작년 4분기도 봤지만 계속 이런 콘텐츠 중에 올해의 탑픽이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빛을 발휘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게임주들도 워낙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때는 또 이제 매도를 해서 하락을 했지만 다시 이번 주에 오늘도 보니까 이제 게임주도 좀씩 오르고 있는데 아마 또 이런 우리 뭐 NFT 네. 그런 또 아마 테마로 인해 가지고 또 그다음 P2E 해가지고 계속 다시 테마가 형성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월 25일은 ABL 바이오 심텍을 매수를 했고 매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 26일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 HLB, CIS 상상 휴마시스 해가지고 또 우리 진단키트 휴마시스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 심텍은 그동안에 뭐 목표가 계속 올라가지고 이제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이날은 심텍이 또 우리 매도로 돌변을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7일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심텍 다시 또 심텍을 사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시젠 이 종목을 매도를 했고요. 28일 날은 심텍, 헬스케어, HLB, 인탑스. 매도한 종목은 역시 에코프로, 위메이드, 컴퓨터솔딩스, 대주전자 재료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 매도를 했고요. 2월에 들어서는 일단은 매수한 종목이 딱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LNF 한 종목 매수를 했고 네. 2월 4일에는 이제 종목이 확산이 됐죠. 그래서 뭐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테스나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뭐 BH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게임주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부상이 되고요. 매도한 종목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임의 LNF, 휴마시스, 리노고검, 이즈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는데 종합을 해보는 이제 HLB 이 종목만 순매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해가지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뭡니까? 뭐 내부자 거래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 종목들의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서가 이어졌죠. 그래서 아마 이런 한번 이렇게 종목이 뭐 속된 말로 기스가 나면은 사실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또 그때 뭐 공매도라든가 이미 타켓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일단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LB 이게 네.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인데 좀 여러 가지 또 바이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거의 뭐 6만 9천 원에서 3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10% 올랐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보면 1월 24일, 25일 날 적정 주가를 상향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8종목이 있었어요. 농심, 시젠, 심텍, 조이시티, EM텍, 키다리 스튜디오, 코리안리, 파트론인데 이 중에 이제 농심하고 심텍하고 코리안리가 돋보였죠. 그래서 아마 농심하고 코리안리가 9%대 상승한 반면에 지금 보면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제 마이너스 9%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주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실적이 뒷받침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리안리하고 농심인데 코리안리하고 농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은 일단은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무려 33% 증가한 1,395억이 예상이 되는데 실적 호전 요인은 미국에서 라면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은 수요가 증가하면서도 일단은 품질이 우선 프리미엄 라면 쪽으로 일단은 추세가 가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 미국에서 농심 점유율이 2위 정도로 수준했답니다. 2위 수준으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약 24% 안팎인데 1위가 일본의 동양 수준이 무려 40%고요. 닛산이 20%, 농심은 그 중간인 24%로 일단은 3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마 오징어 게임을 인해 가지고 현재에서도 토핑을 해서 요리하는 이런 게 아마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아마 미국에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은 좀 불안정하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미국 시장에서 커버하지 않을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목표가를 40만 원에서 43만 3천 원을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원가는 조금 부정이 올랐지만 원가에 의해서 다시 또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일단은 농심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렸고 사실 농심은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이 계속 농심을 뭐 거의 한 달 이상 동안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도 일단은 거의 이제 매수가 많은 이런 거를 봐서는 일단 농심은 일단 기관들의 종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안리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한재보험이거든요. 재보험사는 네. 어떻게 씁니까? 기존의 원스 보험사들이 이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재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제 코리안리가 원래 대한재보험이 이름이 이제 코리안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 사업 가치가 현 시가의 2배 달하지 이제 코리안리도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마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약 38% 거의 40%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배당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보험 업종에서도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요. PBR이 4배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8% 육박하니까 은행 금리에 거의 뭐 4-5배 되는 이런 수준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이익 증가율도 계속 뭐 38%니까는 제가 볼 때는 코리안리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신사업이 있어요. 재보험에다가 지금은 신사업이 이제 뭐 공동 재보험 수재라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실 재보험 업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험사들이 어떤 수지가 안 좋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그 보험사들은 회계의 어떤 규정만 좀 바뀌면 또 수익이 막 들쭉날쭉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KIC 아래 지급 여력 비율이 좀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본이 확충이 되면서 배당 여력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배당 성향도 높아지고 또 배당 수익도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도 낮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배당률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투자 의견은 바이는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15,000원에서 일단은 19,000원으로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보면은 아마 연기금이나 기관들도 사지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종목들 외국인하고 기관 연금이 동시에 사는 이런 코리안리 차트 보더라도 지금 바닥 9,000원에서 이제 1,800원. 이게 물론 이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착시 효과죠. 이게 어떤 가격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9,250원에서 10,000원까지 17,000원까지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뭐 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10몇 프로 정도 오른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뭐 테마주 보다가 이제 차트를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간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제가 볼 때는 코리안리 어느 정도 이제 RSI가 거의 이제 그 가열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종목이 이제 여러 종목들 8종목 중에서 일단은 농심이 9.6%로 1위, 코리안리가 2위, 그다음에 3위는 심텍, 4위는 조이시티, 게임즈 이렇게 차지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마이너스 컸던 게 아마 키다리스테오 그다음에 시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수익률이 지수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오히려 이 8종목을 우리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침에 동시효과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8% 수익이 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거를 전략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면 아침마다 동시효과에 4-5종목을 이렇게 사기에는 이게 클릭이 빨리 안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주가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놓더라도 수정하고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좀 젊으신 분들이 이게 매매 클릭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부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어떤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와 매도 상위 종목들과 또 다른 종목 분석들 도와주셨습니다. 코스피까지 봤는데요. 2부 때 코스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없는 대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는 방이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지금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확인하시고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상담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고민은 인터파크인데요. 인터파크, 네. 매수가는 5,900원에 비중 40%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의 인터파크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12% 상승을 하면서 5,43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장중에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4,845원 선에서 시작을 했던 인터파크 오늘 5,780원 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 보였고요. 5,430원의 종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좀 빨간불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지지부진했던 4,000원대를 또 깨고 4거래일 연속해서 좀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파크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인터파크가 사실은 이제 M&A 테마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야놀자에서 인수했다는 소식이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런 거 M&A 뉴스를 해가지고 올랐다가 이제 인수 발표하니까 이제 급락을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12월 말에 6,000원 이상에서 갔다가 지금 4,000원까지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거의 30% 이상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뭐 리오프닝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터파크가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종목 자체가 그게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워낙 이제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없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번 수급을 한번 보면은 이 종목 최근에 보면은 이제 투신이 이제 조금씩 4,000원대부터 조금씩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연기금은 이제 최근에 어제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아마 이 기회를 틈타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오른 종목인데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인터파크 또 지금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오미크론이 일단 결국은 이제 독감처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떤 거 제재를 이런 거 안 하겠다면서 오히려 이제 뭐 해외 쪽이라든가 공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인터파크가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됨으로써 오늘 인터파크가 이제 10% 이상대 상승을 했는데 이분이 산 아까 가격이 5,900원대라 그랬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5,900원이 오늘 이제 5,780원까지 갔기 때문에 네. 한번 한 번 더 내일이라도 상승하면은 충분히 뭐 원번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마 이 종목도 아마 6,000원 이상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121선이 얼마냐면은 6,386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오른다 하더라도 아마 6,386원대. 그러니까는 121선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61선은 이제 간신히 돌파를 했는데 61선도 지금 5,230원인데 만약에 내일에 만약에 61선이 또 지지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받고 또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61선의 지지 여부를 보면서 일단은 대응을 하되 121선에 근접하면 일단은 매도로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파크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세종텔레콤입니다. 매수가는 632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세종텔레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텔레콤 오늘 553원에 장 마무리 지었는데요. 4.54% 오늘 상승 흐름 있었습니다. 장 초반 529원에서
598원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로 좀 윗골이 달았네요. 그래도 5% 가까운 상승세.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비중 15% 가지고 계신 세종텔레콤입니다. 현재 매수가는 632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래프 나타났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세종텔레콤 최근에 뉴스가 있었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거의 뭐 500원까지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종텔레콤은 원래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한번 오르면 또 상한가를 또 연속해서 하는 종목이고 아닐 때는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단기간에 이제 단타치기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는 일단은 488원에서 오늘 6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오늘 장대 음봉이 났거든요. 그러면 시초가 600원에서 종가가 553원, 약간 4% 정도 일단은 오르고서 빠졌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아마 시초가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매수한 가격이 632원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12월 중순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날 12월 15일 날 거의 14% 오를 때 이때 이제 사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세종텔레콤 이때 이제 정고점 돌파하면서 거의 뭐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날 이제 윗골이 달고 음봉 맞으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뒤로는 힘을 못 쓰고서 계속 지금 이제 4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다시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또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우리 앞에 거래량 12월 15일 날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시도할 텐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장대 음봉 자체가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한 번 더 내일 다시 꺾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만약에 꺾어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고 아마 일단 오른다 하면은 좀 일단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종목은 워낙 이 단기간에 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단타 칠 기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오를 때는 좀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밑에서 잡는 이런 전략. 빠지면 좀 샀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좌를 한두 개 정도 트셔가지고 이 종목을 일단 단타로 해서 박스권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일단은 아마 488원 자체가 바닥을 어떤 그 지지가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한 500원에서 600원 사이여서 계속 이제는 박스권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500원, 600원이면 20%지만 네. 이 종목은 충분히 그런 어떤 변동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대처하시면은 의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세종텔레콤입니다. 오늘 유상감자 결정 소식 속에서 그쵸, 12% 감자 나왔죠. 네, 급등을 맞습니다. 했는데요. 네, 내일의 흐름 또 기주가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세종텔레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매수가는 15만 원, 비중 2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이마트 살펴보시죠. 네, 이마트는 0.36%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3만 9,500원의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14만 원이었던 시초가 14만 1,50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 이후로 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마트도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다가 오늘 음봉이 나타났는데요. 12만 6천 원 라인에서 올라왔습니다. 13만 5,900원의 오늘의 종가, 매수가는 15만 원대라고 하고요. 비중 20%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그 연기금하고 그다음에 투신하고 외국인 간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주가가 계속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는 연기금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마트 그때 정영진 회장이 어떤 이상한 발언 때문에 그때 뭐 멸공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네. 그때 이제 연기금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ESG 관련해 가지고 좀 리스크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하지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은 게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 다 그거를 다 물량을 받아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투신까지 조금씩 이렇게 담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뭡니까 수급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마트도 뭐 다른 차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RSI가 저수지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21선에서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21선이 오늘 얼마냐면은
1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14만 원이 지금 계속 저항선이 되고 있는데 이마트 이 종목 만약에 14만 원, 21선을 내일 가뿐히 돌파할 수 있다면 저건 충분히 15만 원까지, 그러니까 61선이 15만 원이면 충분히 올라가 있는 자리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아마 이마트를 매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바뀌는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마트는 지금 뭐 충분히 보유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KB금융인데요. 매수가는 61,2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67,700원에 마무리가 된 KB금융 0.82% 하락세로 오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세 있다가 이내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고요. 62,000원 선에서 6만 원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등락이 좀 있었네요. 최근에 63,400원 선에 고점을 딛고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또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비중 10%, 매수가 61,200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KB금융 자체는 수급을 보면은 연기금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투신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의 어떤 싸움이죠. 그러니까 연기금하고 투신이 매도한 어떤 수량을 이제 외국인이 받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난 그 물량을 해서 받았는데 문제는 오늘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내일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또 어떤 흐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아마 내일의 어떤 그 외국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들이 아마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은 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외국인들의 어떤 장정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매수한 가격이 지금 61,2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좀 BEP 수준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는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차트 흐름 살펴보고 네, 지금 있습니다. 보시면은 KB금융. 계속 정배열로 가면서 지금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선을 일단은 타치하고서 아랫꼬리 달고 약간 반등한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내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1선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21선은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상승 트렌드로 가면서 정고점인 63,400원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내일 21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또 조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일단 주가 흐름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아마 투신, 연기금 또 투신 연금이 또 매도에서 매수로 또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메이저들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KB금융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에디슨 EV입니다. 매수가는 48,8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에디슨 E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3.99% 하락하면서 25,25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된 에디슨 EV인데요. 매수가 48,800원 고점에 사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26,300원 선에서 25,15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1월 7일 부근께에 좀 상승하는 흐름세 나타나면서 4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락세 깊어졌고요. 에디슨 EV 매수가 48,800원, 다행히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에디슨 EV 매수한 가격이 38,800원인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증자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분의 어떤 증자를 감안하면 아마 단가가 또 좀 내려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일단은 M&A 이슈가 끝났거든요. 지금 뭐 에디슨 EV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쌍용차 인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난제가 많이 있지만 일단 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어떤 그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됨으로써 일단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수급에 있어서도 이 종목이 투신이 조금 담그면은 올랐다가 투신이 빠지면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또 이게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연기금은 거의 뭐 개입을 안 하는 이런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이 아마 지금 주도한 상태고 또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은 아마 개인들로 저는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종목이 한번 시세가 났었죠. 그래서 뭐 11월 달에 82,400원이지만 최근에도 보시면은 4만 원까지 일단은 상승을 했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아마 11월 달에 사신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이후에 아마 어떤 그 증자, 무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분명 이분도 아마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 만약에 48,800원이면은 굉장히 부담되는 주가죠. 왜냐하면 거의 그 더블이 올라야 되는데 100%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오를 수 있는 그 어떤 재료가 없거든요. 만약에 쌍용차 인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뭐 좋아진다 이런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M&A 어떤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마 중기적으로 봐더라도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비중이 작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묻어 두시고서 아마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장중에 오르면 좀 매도를 했다가 빠지면 다시 사는 이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단타를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어떤 손실을 좀 줄이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에디슨 2부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나머지 상담은 2부와 3부까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야 입장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홍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